여러분, 우리 삶이 계속 불안하고 불행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막막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건 알아서 쉽게 이뤄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대부분 생각에 끌려다니거든요. 자,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생각 자체를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혹은 이런 잡생각을 합니다. 이따 점심에 뭐 먹지? 쟤는 왜 저래? 아, 오늘 왜 이렇게 추워?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뺏겨요. 이렇게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또는 쇼핑을 하면서 내 뇌에 생각할 틈을 안 주죠. 그리고 뭔가 재미난 이슈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를 듣게 되면 우리끼리 막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또 가장 최악인 건 막 토론을 합니다.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에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자, 이 모든 것들이 완전 쓸데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나요? 내 꿈을 이루게 만들 수 있나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일까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게 바로 생각의 노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삶에서 원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생각만 몰두하면 돼요. 너무나도 쉽죠? 자, 제가 이 영감 수업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뇌과학이나 또 끌어당긴 법칙, 가정의 법칙과 같은 잠재의식, 우리의 삶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양자역학까지, 또 최근에는 최면치료 뭐 이런 것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인리치 아카데미에서 뭐 이런 기본적인 모든 분야와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들, 그분들의 자서전을 통해서도 생각의 주인이 되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결국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그게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이든 심리학에서든 잠재의식이든 자서전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든 쓸데없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가 진정으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창조해라. 즉, 그 생각에 몰두해라. 생각의 주인이 되라. 라는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어떤 종교든 그 어떤 지식이든 이렇게 똑같이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생각? 꿈에 집중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많은 성인 군자들이나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너무 간절하면, 너무 절실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던데. 왜냐면 너무 이루고 싶은 마음은 결핍감을 생기게 하고 또 집착을 하게 만드니까요.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의 해결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 해결하기를 지나치게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싶어, 직장 그만두고 싶어, 나만의 자유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이게 겉으로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꿈을 꾸는 것 같겠지만, 또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피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 상사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게 바로 결핍에서 시작되는 생각이고 집착이고 절실함이라는 거죠. 되게 한 끗 차이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삶을 펼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가로막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히 최근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혹은 굉장히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뭐 자서전이나 책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우리랑 이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즉, 지금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되겠지? 건강해지면, 관계가 좋아지면, 이 회사를 뜨면, 내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착각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설령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주식이 좀 잘 되더라도, 부업을 해서 수익이 좀 창출돼도 찰나의 순간일 뿐이지 절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게 뭐 수익이 됐든 만족감이 됐든. 왜냐면 그 생각과 목표의 기저에는 바로 이 원하지 않는 것에, 그리고 그 해결을 바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자기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서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유별나게 특출나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버거킹, 스타벅스, 현대그룹의 정지영 회장님, 어떻게 하면 햄버거를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커피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세계 탑으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생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거나 그거를 해결하려는 결핍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삶에서 정말로 바라고 꿈꾸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그래, 알겠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나 너무나도 잘 알겠다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요? 꿈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당최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불만이었고 고민스러웠던 지점이었어요. 아, 그래. 행복하고 성공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서 알겠어. 근데 도대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냔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원하는 거라고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되게 추상적인 것만 그리거나 아니면 자꾸 한정을 둬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직업의 형태, 직군, 어떤 물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계속 바뀌거든요. 이거 하고 싶었다가 저거 하고 싶었다가 아이, 나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아니야,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해야지. 온라인이 최고야. 아이, 오프라인에서 사람 마주하면서 일을 해야지. 계속 바뀝니다. 우리 좋아하는 옷도 올해 맛있게 입었던 거 내년에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앞서 소개한 뭐 자서전의 사람들이 최고의 햄버거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거창한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생기겠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고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쉽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꿈이나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잘 몰라도 매일매일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은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매일 아침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피크닉을 떠나고 싶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마트에서 사는 거, 그런 삶을 꿈꾼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착 드럽게 펼쳐진 호수를 끼고 가볍게 러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건강 주스를 마시고 그리고 목욕탕 가서 딱 몸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운 뭐 직원 한 50명 정도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무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총괄을 하는 거죠. 큰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피드백 주고 막 직원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만약 이게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캐주얼하게 내가 좋아하는 목록들을 한번 나열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만나서 수다 떨기, 매일 자전거 타면서 맛집 찾아가기, 서점에서 죽치고 앉아있기,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1000억 원의 일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1000억 원을 벌었다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 것인가? 자, 여러분 어때요? 이 1000억 원의 일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허무맹랑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 1000억 원이라는 건 1000억 원 그 숫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무한한 능력을 세상에 꺼내 보여서 원하는 꿈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그런 나의 정말 최고의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면 언어 일기를 추천을 드렸었죠. 내면 언어 일기란 내가 1000억 원을 벌었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어땠을까? 이러면서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방법 어렵지 않아요. 뭐 앞서 소개한 영상을 보고 오셔도 되지만 우선은 지금 가볍게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거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분 동안만 제가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내가 1000억 원을 벌었다면 나의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아침, 점심, 저녁 한번 쭉 편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실컷 상상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저항감도 일어나고, 내가 뭐 1,000억 원을 번다고 뭐, 이런 거 상상한다고 뭐, 너무 망상 아니야?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죠? 제한신념이에요. 나는 1,000억 원을 벌 수 없어. 돈을 그렇게 버는 거는 삶의 의미가 없어. 돈은 탐욕스러운 거야. 나는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에요. 뭔가 돈은 악의 근원이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뭐 이거 다른 얘기지만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뭔가 많은 가치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행복하고 서로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대한 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의미에서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1,000억 원의 일상, 왜 굳이 1,000억 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1,000억 원의 일상을 그리다 보면요, 제가 말하는 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굳이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건 내가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지? 그러려면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상상하게 되고 기획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단번에 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실습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단순히 1,000억 원의 일상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1,000억이라는 금액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저널링이라는 그 훈련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실제로 이 저널링을 1년 했던 사람이 1년 만에 1,000억을 벌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거를 저도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한번 실습해 볼까요? 당장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명상처럼.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참 쉽지 않죠? 집중하기도 어렵고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옷도 지금 장바구니에만 넣어놨는데 무슨 1,000억 원이야. 자,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 뇌라는 게 그 한 가지 생각을 집중 있게 하면 뇌에서는 이게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이디어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습하는 과정들을 영상에 배치를 하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종의 이제 트레이닝 식으로 가이드로 이렇게 해본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1,000억 원의 일상을 그리는 내면 언어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저널링,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바로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되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자, 이게 공감이 안 되신다면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제 영상 풀로 다시 안 보셔도 되니까 이 부분만 딱 보시고 뭐 광고 스킵 누르셔도 되니까 이 부분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시면 정말 단언컨대 눈이 새롭게 떠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될까? 내 삶을 바꿔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너무 쉽게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한테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안 하는 선수들이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상위 1%의,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일수록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횟수가,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훈련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그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운동 능력이 증가되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마주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멘탈 리허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허설을 상상 속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과정, 내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자주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운동선수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다.
자, 이게 뭐랑 같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1,000억 원을 번 그 일상을 그려보는 거.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처럼, 뭐 박수 갈채를 받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상을 받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모습만 상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멘탈 리허설이라는 것 자체가 리허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축구선수라면 내가 수비수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때 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센터링을 해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리겠죠. 그리고 실제 훈련을 할 때도 똑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뭐 복싱이든 태권도든 하키든 탁구든 테니스든 수영이든 또 뭐가 있죠? 배드민턴이든 배구든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아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고 실제 훈련에서 적용을 해보고, 그게 우리한테 뭐다? 이 아이디어와 행동을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1,000억 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꿈이 명확하다면 그것만 집중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처럼.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좀 영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이 발표 불안 극복 트레이닝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치 컨설팅 같은 건데, 이제 발표 불안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트레이닝 할 때 멘탈 리허설을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해소가 되고 스피치를 더 잘하게 되는,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수강생분이 멘탈 리허설을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때 그 불안도가 확 낮아진 거예요. 전혀 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멘탈 리허설도 일종의 이제 끌어당김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저한테 레니님, 제가 해보니까 끌어당김을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상상이 곧 노력을 끌어당기더라고요. 상상을 하는 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 말 듣고 저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그분이 진짜로 해봤기 때문에 진심으로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멘탈 리허설, 상상, 생각의 주인이 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걸 실제로 몇 달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해조차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끌어당김은, 상상이라는 건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누구나 하지만 상상은 노력을 끌어당긴다. 와,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아무리 제가 뭐 조회수 높아지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좋대, 이 방법 좋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뭘 해볼까요? 상상이 어쨌든 노력도 끌어당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 뭐 그 목표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일지라도 그거 하나를 정해서, 아니면 저처럼 그냥 1,000억 원의 일상도 괜찮아요. 그 내 원하는 모습을 1분 동안 생생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 상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걸 이루기 위한 노력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에 전혀 비현실적인 게 아니죠. 멘탈 리허설처럼 내가 운동을 실제로 그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소에 그냥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접근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재밌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수강생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자주 활용하셔가지고 뭐 제 영상 아니어도 되니까 평소에 일상에서 상상 많이 하시고 생각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말자고요.
원하는 한 가지 생각만 하기에도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성공했대, 뭐 옷을 멋들어지게 입었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저도 가끔 봅니다. 중요한데 근데 그걸 여러분이 쟁취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실습하고 가이드하는 이 영상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을 더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실습하고 미루지 않고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발 남겨주세요. 저 혼자만 생각하기에는 어렵네요. 네, 그래서 1,000억 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억 원의 일상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온 하루에 투자를 해보잖아요. 그럼 내 일상이 정말 놀랍게도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200%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1,000억 원의 일상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생각의 주인으로 살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한 내면일기나 저널링 관련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이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훈련을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역시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이 돈 버는 데 지금 무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요즘 좀 감기가 심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1,000억 원의 일상을 그리면 감기도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지, 감기 걸리면 이제 주치의가 오셔가지고 집에 이거는 상위 1% 부자들만 놓는 주사입니다. 네, 이런 망상도 재밌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